방금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 시장이 보통 주춤할 것 같은데 반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대부분. 분석을 하세요? 일단 금리를 어떻게 보면 올리면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요.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음, 어제 이제 뉴욕 증시를 보면은 다우존스가 1.37%, 1.37. S&P 500이 어떻게 보면 2.62. 이 나스닥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4% 이상 그러니까요. 올랐습니다. 아주 이게 급등했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로만 따지면 그날 증시만 따지면 2008년 12월 16일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 최대폭 상승폭이다. 8년이요? 네. 그게- 그리고 이때는 2008년 때는 이 기준금리를 사실은 내렸을 때예요. 맞아요. 살짝 내렸을 세계 때인데 금융위기 때. 최대폭 상승 보였는데 지금은 사실 올렸는데, 0.75% 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올랐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냐라는 이제 분석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갈 거고. 그래서 이 모두 발언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네. 이거 뭐 어떻게 계속 가는 거냐 했더니 그 설명을 처음에 피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이제 늦출 수도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시장이 야 이거 속도 조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인상 기조가는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가야 되겠지만 네. 어느 폭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게 해서 맞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내비쳤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분석할 때는 네.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다음 FOMC가 이제 2달 뒤에 9월 달에 열리는데 네. 당연히 그때 나온 지표를 반영해서 얘기를 그건 해야겠죠. 맞죠. 네. 지금 뭐 지금 예상할 수 섣불리 없죠. 지금 8월 달에 FOMC가 없는데 9월 달에는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없죠. 그렇죠. 네. 그때 나오는 지표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뻔한 포워드 얘기긴 가이던스 한데. 그러니까 네, 네, 네. 앞으로의 어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의 정보값이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원론적인 네, 얘기인 거죠. 수사였다라고 네.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는 거고 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행도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 총재님이 막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맞아요. 음. 그걸 이제 대외 뭐- 어느 언론사가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기사가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대외 거죠. 불확실성이 미국은 확대되는 미리미리 가운데 네. 뭐 수출과 수입 뭐 수출은 견조한 뭐 네. 상승세를 보이지만 하지만 뭐 금융 뭐 자본시장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데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이제 기자들이 지난번 FOMC와 그러니까 이번 FOMC 뭐가 달라졌냐 뉘앙스가 했을 살짝 달라지는 살짝만 그걸 달라요. 가지고 이제 방향성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네. 기자들이. 근데 미국은 좀 미리 언지를 주는 스타일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보다는? 안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맥락 이 원문을 다 뽑아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네네. 이 모두 발언과 전체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네. 을 종합해 봤을 때는 사실은 긴축 기조는 상당히 앞으로 이어질 거고 9월 달 거는 가서 보자.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과 이 답에서 딱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the increases. 그러니까 이 어떤 인상을 살짝 늦출 수도 있다. 요 한 단어를 이제 시장에서 단서 나왔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이번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조심스러운 분석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파월 의장이 아무 생각 없이 슬로우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 어떻게 보면은 또 앞부분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저쪽에 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양다리는 이제 걸치지만,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사실 슬로우 더 페이스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균형을 맞추는 예측할 과정에서 수가 없네요. 예측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볼수 언제나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처음에 굉장히 두루뭉술이한 얘기를 딱 하면 하는 총재도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루뭉술이한 얘기를 해요. 그럼 기자들이 그걸 더 좁혀가기 위한 질문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슬로우라든가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가 딱 네. 뭐가 하나 나오는데 네. 이 슬로우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로 시장은 해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신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네. 딱 요 부분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네.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내일 이어지는 장세를 좀 봐야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근거들이 그럴 여러 수도 개 있어요. 있는데 맞아요. 사실 IMF에서도 사실 뭐 세계 경제 그 성장률 같은 걸 되게 낮췄죠. 낮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할 만한 상황은 반등할 아닌데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